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주간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 붕괴를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협박했지만 미국에는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7 시작합니다. 강남 불패가 2년 만에 꺾였습니다. 끝모르고 오르던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을 기록한 겁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오늘도 폭풍 질주를 했는데요. 코스피가 단숨에 6,300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3,00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50억 5천만 원의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작년 11월 거래된 가격보다 6억 원이 낮습니다. 매수자들의 그 기대치가 이제 그렇게까지 탁 낮아져 있으니까 40억대로 떨어지면은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치동 900세대 아파트도 최근 전용 59제곱미터가 25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작년 10월보다 3억 5천만 원 떨어졌고 압구정에선 최고가보다 30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대형 평형 약정금이 연이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무섭게 올랐던 강남 아파트 값은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상징인 강남 아파트 값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꺾이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낮추며 4주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유세 인상 움직임까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움직임에 아파트 등을 판 자금이 주식으로 향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매각 자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도 조금 더 굴려볼까 하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매물로 등록된 서울 아파트도 7만 건을 돌파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이 처음 나왔던 한 달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6천 고지를 밟은 증시는 하루 만에 6,300도 넘어섰습니다. 개인들이 연일 매수에 나선 덕분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구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300선도 돌파했습니다. 무려 223포인트, 3.6% 오른 6,307로 마감한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신고가 행진 덕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7% 넘게 올라 21만 전자가 됐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상승해 110만 닉스에 1,000원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총액의 4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들이 공급하는 세계 시가총액 1위인 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AI 거품론을 잠재운 영향입니다. 투자 확대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외국인이 2조 원가량 팔아치운 사이 개인들은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1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 증권사들 상품이 많아 사실상 개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매수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적 기반 상승에 코스피 8,000점만까지 나오지만 올해만 40% 넘게 폭등하다 보니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조정 우려 증대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반도체 화랑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린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지지율도 취임 후 최고인 67%를 기록해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정상화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는 부동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서울 집값 하락과 주택 매물 증가, 전세금 상승률 둔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서도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긍정이 62%, 부정은 27%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 집값 하락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에 여론까지 우호적인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본시장 정상화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되는 17%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안방인 대구, 경북마저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아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NBS 전국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5%포인트 빠진 17%로 집계돼 양당의 격차는 2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민주당에 뒤처졌고 심지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지율도 28%로 똑같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자 70%가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답했고 장동혁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5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 대표의 무죄 추정 원칙 발언 이후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민심은 떠나고 우경화된 당심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불안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그동안 관망하던 4선 이상 중진도 장 대표와 면담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노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고 중진 회의를 부활하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통합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지지율 때문일까요? 대구, 경북 통합을 놓고 갈라졌던 국민의힘은 TK 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반대가 여전해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인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벌인 끝에 통합 추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내 지도부 주재로 대구, 경북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입장이 정리된 겁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투표 참여 없이 전원 찬성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점차 새로운 걸 담아가야 되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담아서 똑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의 통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경북 지역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경북 지역 13명 의원 가운데 모두 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우려를 했던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입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겸하게 듣고 또 반영을 해서 소외된 지역들이 없도록 하는 게. 결과를 수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균형 발전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무책임이라 그러죠. 비교의 도발심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이 통합 과정이 제대로 된 거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퇴까지 언급했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면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정 구청장이 소유한 여수 땅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구청장은 주민투표로 결정한 일이라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휴양시설 성동 힐링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성동구민에게 해양 관광지를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성동구 시설이 여수에 위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자신의 고향이자 본인 소유의 농지 인근에 수십억 원의 공금을 들여 지었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하며 통일교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여수의 성동 힐링센터는 지난 2015년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 매도하는 건 성동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투표로 해서 한 거야, 투표로. 영월도 하고 두 개잖아요. 영월 1등, 여기 2등 해야 영월이 먼저, 여기로 3년 먼저 하고.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선 폐교를 매입한 국공유 재산이라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현일 민주당 의원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예산을 아낀 모범 행정을 종교 유착으로 매도하는 건 치졸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정 구청장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허위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죠. 대구행이네요. 누가 대구로 갔다는 겁니까? 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제명된 후 첫 지방행보로 찾은 곳이 바로 대구죠. 내일은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합니다. 한 전 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다들 쭈뼛거리고 회피하고 있지 않냐. 대구에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명되고 나서 명함을 그만둬서. 자, 정치권에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과연 환대를 받을까 아니면 어떤 비판의 목소리일까 이게 궁금한 건데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출마하겠다는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한 전 대표에게 출마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대구에서 선거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바뀌면 전국에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는데 그만큼 출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서문시장에서 한 전 대표 규탄 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마냥 환영받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환영이냐 규탄이냐 내일 주목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가 아니라 사진인데 강훈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 옆에 저게 두쫑쿠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의 줄임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만찬 자리에 두쫑쿠를 야심차게 준비해 선물했다고 밝혔는데 초대된 손님은 달콤한 후식을 가져가는 게 문화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두바이죠. 정작 두바이엔 두쫑쿠가 없지만 K-디저트 두쫑쿠 선물 효과일까요? 오늘 귀국한 강 실장은 출장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쫑쿠 건네주고 650억 달러 얻었다. 괜찮은 거래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뺨 맞고 화풀이 전환기 씨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경기지사에게 제동이 걸려서 콘서트가 불발된 전환길 씨가 이번에는 서울시장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세훈 보고 요구하고 싶어요. 야,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오세훈 시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험해도 말은 해야겠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분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전 씨는 3월 1일 콘서트를 취소하고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저렇게 반말과 여러 가지 섞어서 하면 진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포함해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첫 소환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박혜빈 기자, 조사가 아침부터 진행됐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오전 9시쯤 시작된 김병기 의원의 조사는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남 편입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동작구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등 김 의원 관련 논란이 촉발된 지 5개월 만에 첫 소환인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의원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도 의혹 해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 전반을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취재 결과 현재 김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받는 의혹 중엔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죠.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주 만에 열리는 셈인데요. 현역인 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필요하긴 했지만 김 전 시의원은 이례적으로 심사가 늦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시점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예, 달리는 차량들 위로 떨어지는 이 검은 물체.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그대로 추락하는 포르쉐 차량입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전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고 정신과 약도 복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검은 차량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다른 차량을 덮치고 더 아래쪽으로 튕겨나갑니다. 몇 바퀴 더 구르더니 결국 대교 아래로 떨어지고 차량이 지난 자리엔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르쉐 차량은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40대 남성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앞에 뭐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날따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난 차량에선 프로포폴 용기와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 뒤 시술을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복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프로포폴 용기와 약물이 담긴 주사기 등을 차량에 보관한 배경에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불법 처방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은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원룸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은 2주 전에도 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원룸에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울부짖습니다. 복도와 계단 곳곳에 핏자국이 보이고 테이저건과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동년배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여성의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현장을 벗어났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3시간 뒤 이 택시는 충북 충주 소재 고속도로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 타고 서울 간다고 고속도로로 가는 중에 우리가 전국에 공조 요청해가지고 충북청 고순돼서 건강한 거지. 피해 여성은 2주 전에도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폭행한 게 한 2차례 정도 있었고요. 심각할 정도로 폭행을 했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사기 혐의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택까지 찾아가 놓고 신분 확인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살인 전과까지 있던 수배자가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비를 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검찰 수사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려오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이 남성은 수사관들에게 강력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체포를 하려 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수사관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악수까지 하는 여유로 수사관을 보내더니 3분 만에 다시 내려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개방까지 했지만 남성을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남성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철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수사관들이 집 주변을 살펴보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20여 년 전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마다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바꿔 타며 도주했지만 3시간 만인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용인시에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차가 한 10대나 왔습니다. 예, 많이 왔습니다. 경찰차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뭐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딱 대더라고요. 의정부지검은 신분을 신중하게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해당 수사관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남성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논란이 된 사건 사고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주 기자. 장돌이 하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금고 같은 곳을 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전자화됐는데 현금을 이렇게 쉽게 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이렇게 장돌이 하나면 털 수 있는 곳 있었습니다. 바로 무인 가게인데요. 예.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인형 뽑기 가게에서 어슬렁거리던 남성 3명 중 1명이 나가고요. 남은 1명이 장도리를 꺼내서 몇 번을 탕탕 치니 문이 열리고 당당하게 돈과 물건을 꺼내 갑니다. 다른 가게에서는요, 가위를 썼는데 보면 쓱 밀어넣고 힘을 주니까 키오스크가 딱 열립니다. 바로 열리네요. 네, 터는데 걸린 시간 불과 2분 정도였고요. 심지어 3명 중 2명은 10대였습니다. 가출한 애들이 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는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방이 종료가 됐어요. 돈을 마련하려면 무인 점포를 털자. 그리고 CCTV를 묘하게 피하더라고요. 1명은 망을 보고 2명이 기계를 장돌이 갖다가 때려가지고. 예, CCTV를 묘하게 피해도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겠죠. 땡땡 하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인들은 장돌이 하나로 털었다면 경찰은 뭐 하나로 잡은 겁니까? 바로 지문입니다. 지문이요? 네. 10대는 아직 지문 등록을 안 했을 테니 그럼 나머지 한 사람 20대의 지문이 걸렸나 봐요? 네, 맞습니다. 표면이 굴곡져 있으니까 설마 지문이 남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의 수사 사진을 보시면 용의자들 지문 상당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CCTV와 지문으로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계속 추적을 했죠. 했더니 계속 무인 점포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선이 마지막 동선이 방 얻어놨던데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갔는데 우리 과수팀에서 지문을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틀 동안 가게 16곳에서 400만 원 가까이 털었다고 하는데 물론 못 턴 가게도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두꺼운 자물쇠가 한 번 더 달려 있는 곳인데 장도리로 힘을 줘도 안 되니까 피해자 포기합니다. 예. 이 두꺼운 자물쇠가 범행을 막은 겁니다. 무인 가게 사장님들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흉기 배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이 강하게 누군가를 제압하는 모습이네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런 모습을 길거리에서 보시면 무서우실 겁니다. 예. 한번 보시면 한 남성이 비틀대며 걸어가는데 손에서 떨어진 무언가 잘 보니까 흉기입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화가 난 듯 길거리 물건을 걷어차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당연히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예. 도착한 경찰이 경고를 해도 남성이 흉기를 내던지며 저항을 했고요. 경찰이 몸싸움 끝에 강하게 제압을 합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박을 내놨습니다. 핵무기로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수위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엔 좋게 지내지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를 향해서 완전 딴판인 메시지를 낸 건데요. 다 의도가 있을 겁니다. 먼저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관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6박 7일간의 노동당 9차 대회를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사업 총화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한 건 물론 핵 보유국인 우리를 다치게 하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핵 공격까지 시사하며 지난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격렬한 대남 적대 정책 이런 것을 볼 때 당규약의 적대적 두 국가 맹문화 가능성이 높고 또 조만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 날을 세운 북한은 미국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강경한 대미 기조는 여전하다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촉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방중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북한이 당대회 폐막을 기념해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핵심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만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 가죽 코트를 입은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차량에서 내립니다. 도열한 장성들의 격려를 받으며 입장한 뒤 주석단으로 향하는 계단에선 김 위원장보다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당대회 폐막을 기념하며 진행한 열병식 모습인데 국기가 개양되는 동안 김주애가 단상 정중앙에 선 장면이 화면에 단독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부대가 열병대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선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그동안 빠지지 않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10년간 개최한 열병식 가운데 무기를 공개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을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표현이 없을 거라고 봐서는 만약 미국이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면 북미 대화도 앞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열병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안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협박과 유화 발언과 관해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 기자. 우선 우리와 미국을 향한 메시지의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9차 당대회 폐막에 대한 이 북한 관영 매체 보도 내용은 모두 약 3만 3천 자 분량입니다. 이 중 상당량을 이 남한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에 할애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미봉남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통미봉남.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우선 봉남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완전 붕괴, 핵무기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거의 협박조인데 그게 수위가 좀 높습니다. 네, 사실 남한과 선을 긋고 이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요, 이 북한으로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과 비교해서 그 수위가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당시의 경우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이미 행동 개시나 이 완전 붕괴 가능성 등 실제적인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그간 이런 호전적 메시지는 주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담당했었는데 이번엔 김 위원장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좀 얘기해 보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면 비핵화 협상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대신에 북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핵무기 숫자를 줄이는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건데요. 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북한 체제를 옥죄해온 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셈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 계기에 이 핵탄두 중과뿐 아니라 수중 발사 ICBM이나 무인 전투 체계, 전자전에 대한 강화도 강조했거든요. 핵무기와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있습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여유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는데 북한으로서 몸값 올리려다 자칫 아예 전체 판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에게도 미국과의 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북미 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강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 15%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으름장을 놨습니다. 일부 국가엔 15%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입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올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차등 적용의 핵심 기준은 미 무역대표부가 진행 중인 불공정 무역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어 대표는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에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But in the meantime,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a bill through to do the investment. They've introduced new laws on digital services. They haven't done what they needed to do on agriculture and industry. 여기에 쿠팡의 미국 내 기관 투자사인 그린옥스 등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무역 적자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2라운드로 접어든 트럼프발 관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용구입니다. 동물 공연이 흥한 중국에선 학대 논란도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엔 원숭이를 이렇게 묶어놓고 총살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고개사가 원숭이의 두 손을 뒤로 잡은 채 밧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손을 결박한 뒤에는 검은 천을 머리에 씌우고 공연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막대기에 두 팔이 고정된 채 무릎을 꿇은 원숭이. 카운트다운을 센 뒤 장난감 총을 발사하는 신용을 하자 바로 쓰러집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관광지에서 진행된 원숭이 총살 공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연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최근 갑자기 동물학대 여론이 커지자 해당 관광지는 부랴부랴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국에선 잊혀질만 하면 이런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 안의 동물들에게 링을 던집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위나 오리, 닭모기에 링을 거는 게임입니다. 今天我们小区搞游园，我一刚下直播，马上带我仔下去掏牙没响。 호텔이나 쇼핑몰 같은 공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레서판다가 호텔 침대에서 아이와 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칭의 한 호텔이 진행한 레서판다 모닝콜 서비스였는데 비판 여론 속에 중단됐습니다. 쇼핑몰에 있는 한 자판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리 캡슐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결제하면 문이 열리며 동물을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이른바 동물 자판기인데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동물 공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가 워낙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렇게 마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도둑이 훔친 건 다름 아닌 초콜릿이었습니다. 최근 영국 마트에서 초콜릿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난 방지 케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마트 유리문을 둔기로 깨고 구멍 사이로 힘겹게 들어갑니다. 곧장 초콜릿만 큰 가방에 잔뜩 쓸어 담더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지역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도둑의 5단에서도 초콜릿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 영국에서 초콜릿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한 그룹은 1년간 초콜릿 도난으로만 4억 8천만 원가량 손해봤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영국 전역마트에서 550만 건의 절도 사건이 보고됐을 정도로 고물가의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콜릿이 표적이 된 겁니다. 고급 초콜릿은 작은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데다가 편의점이나 카페, 술집에 되팔아 현금화하기에도 수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범죄 자금 조달을 위해 조직적인 초콜릿 절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트에서는 초콜릿을 가져가기 어렵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잠가두거나 가림막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자구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재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강물에 내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조했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다리 위 한 남성이 아이를 번쩍 들더니 그대로 강물에 내던집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아이를 던진 남성마저 물에 뛰어들자 다리 위에 홀로 남은 큰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습니다.
중국 광둥성 차오저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저지른 일입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주변 나무를 던져가며 구조를 도왔고 구조 직후 안색이 창백해진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두운 밤 철길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트럭 한 대. 내려오는 차단기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시민 한 명이 차단기를 들어올리려 해보지만 잠시 뒤 달려오던 열차가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럭과 열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사 50대 남성이 숨지고 구조를 도우려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수습하느라 2시간가량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가 순식간에 땅 밑으로 꺼집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한 교차로에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먼저 빠져나온 트럭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구해내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 당국은 상수도관 파열을 원인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명품 시계나 가방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금 체납자에게 압류했던 물건 500점이 경매로 나오는데요. 다음 달에 실물을 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한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건들이 보관된 한 지방국세청 수장고. 백화점 명품관을 연상시키듯 고가의 가방들로 선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르메스 가방이고요. 3,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값비싼 위스키와 한정판 명품 인형, 미술품도 보입니다. 국세청이 압류해 보관 중인 물건 중 일부를 다음 달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온라인 경매로 팝니다. 모두 492점입니다. 추정 가격이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롤렉스 시계의 입찰 시작 가격은 700만 원. 에르메스 가방도 650만 원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도 900만 원부터 입찰에 들어갑니다.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매 시작 전 5일간 서울 강남의 한 전시관에 품목들을 전시합니다.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체납 세금을 본격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지만 이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세청이 집중 수색을 통해 고액 체납자 124명에게 징수한 세금은 81억 원에 달합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40톤짜리 금두꺼비를 보관한 체납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보한 물품도 현금은 바로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고가 압류품은 순차적으로 공매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학생들 교복값이 60만 원이 넘어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을 주문했었죠. 정부가 자켓에 셔츠에 조끼에 치마 바지까지 사야 하는 고가의 정장 형태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신 활동에 편하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생활복을 입자는 겁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 가격은 평균 32만 원 수준이지만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더하면 학부모 부담은 훨씬 큽니다. 생활복도 따로 있더라고요. 여벌 옷도 사실 구매해야 되니까 한 6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죠.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해도 입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정장 교복과 생활복 착용을 혼용하는 학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생활복이랑 체육복을 입어요. 잘 안 늘어나서 걸을 때 좀 불편해요. 장롱에 박혀가지고 제가 1년에 2번 정도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장 교복은 폐지하고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장 교복을 폐지하고 품목을 간소화하면 현행 30-40만 원대의 교복 지원금으로도 교복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고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폐지를 권고하면 학교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미 김포의 한 중학교는 올해부터 정장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 9세트를 교복 지원금 범위 안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셔츠와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가를 정해 가격 인상을 막고 전국 중고등학교 5,700개교의 교복 가격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제빵업계가 정부의 담합조사 이후 밀가루 가격이 인하되자
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다음 달부터 빵은 최대 1,100원, 케이크는 최대 10,000원을 인하하고 삼립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똑똑해진 AI를 장착한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6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묻는 말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도를 파악해 스스로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Call me an Uber to go to the San Francisco airport. 말이 끝나자 스마트폰은 스스로 택시 앱을 켜고 내가 있는 곳에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6은 단순히 묻는 말에 답하는 AI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로 한층 더 똑똑해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인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땐 달력 앱을 열어서 일정을 보여주거나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땐 알아서 사진 공유창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간단히 텍스트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사진도 꾸며줍니다. 내 사진에 한복 입혀줘. 스마트폰 최초로 옆 사람에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사생활 보호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A phone that learns your habits and adapts in real time. A phone that takes actions on your behalf. This is the agentic AI phone. 다만 디램값 상승에 따른 이른바 치플레이션 여파로 3년간 이어지던 가격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울트라 512GB 모델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26에서는 중국 업체들도 AI폰 경쟁에 뛰어듭니다. 샤오미는 고성능 AI폰을, 아너는 로봇폰을 공개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투자 설명회에 직접 가봤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투자 설명회 현장. 50여 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부분 60대와 70대로 고령층입니다. 한 남성이 컴퓨터로 거래를 확인해주는 연산 작업을 하는 대가로 코인을 받는 코인 채굴 관련 상품을 소개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를 클릭하면 비트코인 캐시로 바뀌었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새로 된 거 있죠?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온 업체 관계자도 나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박수갈채가 이어지던 설명회장은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찾은 피해자가 항의에 나서면서 험악해졌습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다 꺼내서 보는 앞에서 삭제하고 가세요. 취재진이 해당 업체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2명을 만났습니다. 60대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각각 350만 원과 6,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일종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7개월이면은 투자 금액은 환수할 수 있다. 업체는 해당 상품을 비트코인 채굴 장비에 투자해 그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채굴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개월,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채굴이 중단이 됐고 또 출금마저 다 중단이 됐어요. 이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전문가들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은 유사수신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허위 앱과 사이트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타기이며 투자자들은 허황된 높은 수익률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코인 투자를 포함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요즘 유튜브와 글로벌 OTT 등 뉴미디어 공세에 역차별을 받으며 힘든 곳 중 하나가 바로 방송 제작 현장인데요. 오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곧 700회를 앞둔 MBN 장수 프로그램 동치미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N 대표회는 속풀이쇼 동치미와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녹화가 이루어지는 경기도 고양시 MBN 미디어 센터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15년째 실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곧 700회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주 협력업체 소속으로 촬영을 담당하는 제작진은 프로그램 녹화 편수가 곧 생존권 문제라고 말합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으면 나머지 시간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제 배달업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투잡을 해서 한다는 거죠. 또 이른바 날 것에 자극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는 유튜브를 상대로 방송의 공적 기능을 다하는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안정적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방송 좀 보셨어요? 예, 좀 너무 재밌죠. 조금밖에 못 봐가지고. 여기가 동치미가 방송을 보겠습니다. 재밌으면서도 따뜻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애로사항을 꼼꼼히 들은 김 위원장은 방송 제작 현장의 역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사각지대나 뭐 또 비수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 또 전환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뭐 지원. TV 방송을 대신해 글로벌 OTT와 유튜브가 장악하는 콘텐츠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초대 방미 통일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본에서 연습 경기 중인 야구 대표팀이 파죽의 4연승을 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막강한 중심 타선이 불을 뿜고 있다는데요. 권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물타자 안현민이 밀어친 공이 그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어갑니다. 주자 3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만루 홈런. 바로 이어 김도영이 왼쪽 담을 크게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앞선 만루 기회에선 문현빈과 박동원이 연속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는 등 중심 타선이 연쇄 폭발한 대표팀은 삼성의 16대6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1일 한화전부터 4경기 연속 승리 행진입니다. 삼성과 첫 연습 경기 패배 후 모두 이긴 대표팀. 파죽지세의 원동력은 타격감이 절정에 오른 중심 타선입니다. 만루 홈런의 주인공 안현민이 첫 평가전 선제 솔로포로 포문을 열었고 거포 노시환은 초대형 계약을 맺은 한화를 상대로 문보경과 나란히 투런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LG의 우승 캡틴 박혜민은 6할이 넘는 무시무시한 타격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하고 조금 더 출루를 할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KT와의 평가전을 끝으로 오키나와 캠프를 마무리하고 결전의 땅인 일본 본토로 향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6월의 끝자락에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절인 일요일까지는 한낮에 서울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초봄 같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 최고 20mm, 남부지방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내일도 별다른 눈비 소식 없는 중북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15도, 대전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